사고로 두 눈을 잃고 병실에 누워있던 어느 밤 간호사가 나에게 말했다. 지연 씨, 어머님이 짐을 다 챙겨서 나가셨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나를 병실에 혼자 두고 엄마는 그렇게 사라졌다. 나는 손을 더듬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다. 그 밤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가장 미워했다. 우리 엄마는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와 설거지를 하며 나를 혼자 키웠다. 사람들은 그런 엄마를 가정부라고 불렀는데 나는 그 말이 죽도록 싫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은 내 옷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고 놀렸고 엄마가 학교에 오기라도 하면 가정부 딸이 왔다며 수군거렸다.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가난했던 과거도 엄마의 거친 손도 전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던 곳에서 엄마와 마주치고 말았다. 회사 대표님 댁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였다. 나는 승진 후보로 초대돼 임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음식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였다. 엄마도 나를 발견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다. 지연 씨, 아는 분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평생 숨겨온 과거가 모두 들킬 것 같았다. 그때 엄마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끝내 그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중요한 자리였지? 나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화부터 냈다. 왜 하필 그 집에서 일해? 다른 집도 많은데 왜 꼭 우리 회사 대표님 집이냐고.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몰랐어. 네 회사 대표님 댁인 줄은 엄마도 몰랐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나 아는 척 하지 마. 엄마는 작게 대답했다. 그래, 오늘처럼 엄마가 먼저 모른 척 할게. 그날 나는 엄마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다. 그 후로 나는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가 쌓였고 나는 매번 나중에 하자고 미뤘다. 한 번은 엄마가 문자를 보냈다. 밥은 먹었니? 그게 전부였다. 나는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3주가 지났다. 나는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3주라는 걸 몰랐다.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내가 탄 택시가 그 차로를 지나는데 옆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다. 큰 충격과 함께 깨진 유리가 얼굴로 쏟아졌다. 병원에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 파편이 양쪽 각막을 손상시켰고 특히 오른쪽 눈은 상태가 심각했다. 의사는 말했다. 왼쪽 눈은 치료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눈은 기증받은 각막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각막 이식 대기자가 됐다. 어느 날 병실 밖에서 엄마가 의사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혹시 가족이 도울 방법은 없나요? 문이 닫히며 의사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그 질문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자 나는 어린애처럼 엄마에게 의지했다. 엄마는 매일 내 얼굴을 닦아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밤이면 내 손을 잡아줬다. 그런데도 나는 수술비 걱정부터 했다. 엄마는 일하러 안 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건데?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엄마가 벌어놓은 거 조금 있어. 지금은 우리 딸 옆에 있는 게 엄마 일이야. 그 무렵부터 나는 소리로만 세상을 읽었다. 그래서였을까? 엄마의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 짚는 소리가 늘었고 가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어느 날 내가 물었다. 엄마, 숨소리가 왜 그래? 엄마는 급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기 걸렸나 봐. 요즘 병원이 춥잖니?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눈이 보였다면 나는 그때 엄마의 얼굴을 봤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엄마 손을 오래 만져봤다.
손가락 마디는 굵었고 손바닥은 갈라져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물었다. 엄마 손은 왜 이렇게 거칠어?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한테 좋은 것만 만지게 하려고. 엄마가 거친 걸 다 만졌잖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평생 엄마의 손이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지, 그 손이 나를 위해 무엇을 견뎌왔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결국 대표님 댁에서 있었던 일을 꺼냈다. 엄마, 왜 엄마가 먼저 나를 모른다고 했어? 엄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 딸이 곤란해 보이더라. 엄마가 잠깐 남이 되면 네가 편해질 것 같았어. 나는 울면서 말했다. 그때 내가 바로 말했어야 했어. 저 사람 우리 엄마라고. 미안해, 엄마.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됐다. 엄마는 네가 엄마를 숨겨도 네가 내 딸인 게 창피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에게 줄 빨간 카디건도 주문했다. 엄마가 예전에 옷가게 앞에서 한참 바라보던 색이었다. 택배가 도착하자 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포장지를 더듬어 엄마에게 건넸다. 입어봐. 나 눈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할 거야. 엄마는 카디건을 입고 몇 번이나 소매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이 사줘서 그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같다. 간호사는 우리 사진을 찍어줬다. 나는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엄마 어깨에 기대 웃었다. 엄마, 나 다시 보게 되면 엄마부터 볼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 앞에 제일 먼저 서 있어. 엄마가 한참 뒤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제일 앞에 서 있을게. 그날 밤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잡채와 갈비, 미역국과 멸치볶음. 반찬통마다 뚜껑에 무언가를 적어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다음 날 병실에 온 엄마는 평소보다 내 얼굴을 오래 쓰다듬었다. 지연아, 엄마가 며칠 여행 좀 다녀와도 되겠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다녀와도 되는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마. 나 눈 뜨는 날에는 꼭 와야 해. 엄마도 웃었다. 그래, 우리 딸 혼자 어떻게 두고 엄마가 오래 있겠어. 엄마는 내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줬다. 잠이 든 줄 알았던 순간 엄마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이제 됐다. 엄마는 그 말이면 됐다. 나는 그 말의 뜻을 묻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인기척에 눈을 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지연 씨, 어머님이 짐을 다 챙겨서 나가셨는데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되물었다. 짐이요? 며칠 여행 다녀오신다고 했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침대 밑에 있던 짐까지 전부 가져가셔서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는 손을 뻗어 침대 옆 보호자 자리를 더듬었다. 엄마 가방이 있던 자리, 엄마 겉옷이 걸려있던 자리, 전부 비어 있었다. 며칠 다녀온다면서 짐을 왜 다 가져가?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의심했다. 수술비 얘기를 꺼냈던 게 부담이 됐을까? 아니면 나 같은 딸은 이제 그만 견디고 싶었던 걸까?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평생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던 엄마가 결국은 나를 두고 갔구나. 휴대폰을 더듬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게 내가 엄마에게 건 마지막 전화였다. 다음 날 아침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먼저 물었다. 우리 엄마 연락 왔어요? 짐 싸서 나갔다면서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의사가 말했다. 지연 씨, 어머님께서 오늘 새벽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제까지 내 손을 잡던 엄마가 왜 갑자기 죽었다는 건지. 나는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엄마를 계속 불렀다. 그제야 엄마가 끝까지 숨긴 것들이 하나씩 밝혀졌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암을 앓고 있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퍼져 있었고 남은 시간도 길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엄마는 내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사고를 당한 뒤에는 자신이 죽으면 안구를 기증하고 싶다는 뜻까지 병원에 남겼다고 했다. 검사를 해봐야 기증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고 엄마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게 이식되는 것도 아니었다. 나 역시 이식 대기자였고 의료진의 검사와 심사가 필요했다. 사회복지사가 엄마의 편지를 내 손에 쥐어줬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나를 대신해 간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 딸 지연아, 네가 이 편지를 듣고 있다면 엄마는 조금 긴 여행을 먼저 떠났겠지. 엄마가 오래전부터 많이 아팠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하면 네 눈보다 엄마 걱정부터 할 것 같았어. 대표님 댁에서 네가 엄마라고 말하지 못했던 날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래도 엄마는 네가 창피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엄마는 남의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며 살았지만 너 하나 잘 키운 일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다. 짐을 다 챙겨 나온 걸 알면 네가 서운해할 것 같아 한참을 망설였다. 그런데 그 병실에 엄마 물건이 남아있으면 네가 엄마를 계속 기다릴 것 같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왔어.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 하나였다. 네가 눈을 뜨면 엄마부터 보겠다고 했지. 엄마가 그 앞에 서지는 못하겠지만 검사를 통과하고 병원에서 허락해준다면 엄마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을 우리 딸이 이어서 봐주면 좋겠다. 미안해서 거절하지는 마라. 엄마는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 딸 곁에 조금 더 남는 거니까. 빨간 옷 참 예쁘더라.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찍은 사진 꼭 한번 봐주렴. 그리고 가정부를 만나면 고개를 돌리지 말고 먼저 인사해줘.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일 테니까. 사랑한다. 네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날들도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우리 딸,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편지를 다 듣고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싫어요. 엄마 눈까지 어떻게 받아요? 그때 나는 침대 옆에 놓인 사진을 더듬어 잡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빨간 카디건을 입고 웃는 엄마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엄마는 내 앞에 제일 먼저 서 있겠다고 했다. 엄마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려는 거였다. 엄마, 나 진짜 이기적인 딸이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 받을게. 나는 울면서 기증 절차에 동의했다. 검사 결과 엄마의 각막은 이식 가능한 상태였고 나는 이식 대기자로서 의료진의 심사를 거쳐 이식 대상자로 결정됐다. 며칠 뒤 엄마의 각막이 내 오른쪽 눈에 이식됐다. 수술을 마치고 며칠 뒤 나는 눈을 가린 채 장례식장에 갔다. 엄마의 영정사진 바로 앞에 앉았지만 엄마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나는 액자만 만지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얼굴도 못 보고 보내서 미안해. 수술 후 시력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빛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색이 보였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아침 침대 옆에 놓인 사진을 다시 들었다. 흐릿했던 붉은색이 조금씩 카디건의 모양이 되고 그 위로 내가 평생 외면했던 엄마의 얼굴이 나타났다. 빨간 카디건을 입은 엄마는 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끌어안고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보여. 엄마 얼굴이 정말 잘 보여. 그런데 엄마는 왜 사진 속에 있어? 태어나던 날 나는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엄마가 채워둔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엄마가 뚜껑에 무엇을 적어뒀는지 볼 수 있었다. 통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있었고 내가 태어날 무렵에서 정확히 멈춰 있었다.
엄마는 자기가 없는 날들을 미리 세워두고 간 것이었다. 맨 안쪽에 있던 마지막 통에는 날짜 대신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우리 딸, 이건 네가 눈 뜨고 먹어라. 나는 냉장고 문을 붙잡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엄마는 나를 두고 간 게 아니었다. 내가 혼자 있을 날들을 전부 세어보고 그만큼을 채워놓고 간 것이었다. 얼마 뒤 나는 엄마가 일했던 그 집을 다시 찾았다. 대표님 부인은 엄마가 사용하던 앞치마를 조용히 내게 건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앞치마는 오래 빨아 색이 다 발해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엄마는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은인이었으며 나에게는 자신의 마지막 빚까지 내어준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그 집에는 다시 손님들이 와 있었다.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물었다. 지연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이번에는 아무도 캐묻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말했다.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하셨던 복자 여사님 딸입니다. 가정부였던 우리 엄마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의 집 창문을 닦으며 살았다. 하지만 엄마가 정말 닦고 있었던 것은 내가 앞으로 바라보게 될 세상이었다.